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신규 아파트의 초등학교 배정 구역을 놓고 부천 중동의 학부모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바로 옆 중동초등학교를 두고 600m 떨어진 다른 초등학교를 가야 하는 신규 아파트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배정 구역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기존의 중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새로 학생들이 더 들어올 경우 과밀학급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안전한 통학로냐, 교육 환경이냐, 학교 배정을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서진웅 전 경기도 의원과 오세광 경기일보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 중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7일에 경기도 교육청까지 가서 집회를 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중동 효성 헬링턴 플레이스 이제 아파트가 올 연말 이제 입주가 시작됩니다. 네. 이곳 자녀들은 이제 부곡초로 이제 배정이 돼야 되는데요. 네. 중동초로 배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이제 인근의 이제 펠리스 카운티 주민들과 중동초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도교육청 앞에서 이제 집회 시위를 여는데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 중동초가 학급다 학생 수가 27.4명으로 부곡초보다 이제 3.1명이 많고 네. 특수반들도 포화 상태여서 모임 불편한 학생들이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통학하고 있고 또 운동장이 비좁아서 체육대회도 이제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교실란이 심각하고 이제 비좁은데 네. 신규 아파트 자녀들까지 수용했을 경우에는 과밀 학급을 더욱 악화시킨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를 반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 역시 이제 학부모로서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자신들의 아이들이 가밀학급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으로 이제 강력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와는 반대 입장에 있는 신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모들 지금 학교 배정 구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이제 중동초 학부모회가 도교육청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 이후로 이제 도교육청에 이제 호소문을 제출하는 등 이제 네. 강력하게 이제 통합구역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곡초의 통합구역을 중동초로 이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아무리 이제 초등학교 배정구역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또 초등학교 통학거리가 1.5km 이내로 이제 명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30m의 학교를 놔놓고 600m의 거리로 학생들을 자기 자녀들을 통학시킨다는 것은 네.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이거는 충분히 이제 교육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네. 이는 아이들의 이제 안전한 어떤 그 통학 안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을 고려해서 충분히 교육을 배정 구역을 변경해 줄 것을 이제 요구하는 아마 호소문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0m 앞에 학교를 두고 600m를 걸어가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신규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해링턴 아파트의 전체 세대 수는 339세대입니다. 자기 이제 입주자 전수조사 결과 2020학년 또 1학년 이제 신입생이죠. 신입생이 13명이고 2학년 11명. 3학년 4명, 4학년 6명, 5학년 7명, 6학년 7명, 전체 이제 48명인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명. 네, 이 신규 아파트 학부모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원래 배정된 학교까지 가려면 600m 거리로 어른 걸음으로 10분 거리인데 게다가 안전까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 600m 거리의 통학로 학생들에게 정말 큰 부담이 될까요?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취학하는 아동들을 보면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그 부곡초등학교 가는 과정 속에 이 통학로 자체가 좀 이연 부담이 있는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협소하고 또 4차로를 건너가야 되고 또 2차로도 건너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죠. 당초에 이제 이 부분이 이 아파트가 입주하기 당시에 부천교육청에서 이제 통학 학구를 결정했을 때 부곡초로 지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곡초로 지정할 때는 그 당시와 이제 신규 막상 입주할 때가 되다 보니 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 중동초등학교 있는데 근거리 배정 원칙에 의해서 중동초로 좀 보내달라, 아이들의 네. 안전을 지켜달라 이런 부분이고 중동초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교실이 없어요. 한마디 말하면 돌봄 교실도 원래 3개를 운영해야 되는데 하나는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2개의 돌봄 교실은 1학년 학생들이 학교한 다음에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겸용 교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좀 열악해진다, 환경이. 또 하나는 교내 안전 문제도 또 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대두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과밀 학급이 될수록 아이들을 케어하는 선생님 1인당 케어하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들 교내 안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내 안전이라는 것은 뭐 교내 통학로도 있겠지만은 학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동초 입장에서는 학생의 교내 안전과 또 교육의 질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것이 이제 중동초와 학부모들의 의견입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은 올 11월 30일까지 통학 학구를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 통학 안전이냐 아니면 과밀 학급으로 인한 학생으로 인한 교육력 저하를 방지할 것이냐 네. 또 교내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잘 이렇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 배정 구역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학교 배정 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교육장이 다음에 취약할 아동들의 그 학교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네. 11월 30일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1월 30일까지 결정하고 이것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해야 돼요. 네. 결정할 때는 이제 학급 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급 수, 또 과밀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학급 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해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지자체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11월 30일 같은 거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이달 이제 11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지금 고려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이 지도를 보면 중동초 바로 옆에 신규 아파트가 생기는 건데 거리상으로는 이 아파트에 살면 중동초에 가는 게 편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동초등학교 기존 학부모들은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고 있죠. 과밀학급 우려 때문입니다. 이 학급 과밀화 판단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가 과밀학급인 건가요? 지금 교육부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그 과밀학급 학생 수에 대해서는 많은 학부모들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 같은 나라마다 다 그 수가 틀립니다. 네. 또 그 지금 교육 환경이라는 게 다양한 교육 과정이 편제되고 있고 또 그 교육 과정 속에서 수업의 질도 틀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어야 과밀학급인가 이것이 뭐 35명이냐 34명이냐 36명이냐 기준이 또 초, 중, 고마다 다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30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에서 32명 정도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부천은 지금 30명을 초과하는 학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동초등학교가 27명이 좀 넘고 28명 가까이 되죠. 지금 현재 부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그 추구하는 것이 혁신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 정책을 많이 추구를 합니다. 네. 그 혁신학교 추구하는 정책 속에서 학생 수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혁신학교는 22명에서 24명 정도로 지금 학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주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인성교육 또 인성 함양 교육을 다양하게 시키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학생 수가 얼마나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학교 공동체의 학교 운영과 학부모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제 중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학 학구로 예를 들어서 부곡 중동초로 지정이 안 돼도 만약에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초등학교로 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변경을 안 해도. 네. 그런 경우에는 중동초등학교 학교장이 승낙을 해야 됩니다. 승낙하지 않으면 그 학교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중동초등학교 부분은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사도 상당히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정해진 과밀학급 판단 기준은 없지만 학교와 학부모들의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식적으로 30명 이상이면 현재 교육 단계에서 볼 때 네. 30명 이상이면 과밀학급으로 볼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현재 부천시에는 30명을 넘는 학교는 없다는 아직 없는 말씀이시죠? 거죠. 예. 그럼 중동초의 경우에는 이 48명의 아이들을 받을 경우에 실제 네. 과밀학급 우려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이제 중동초의 교육 환경을 봐야 됩니다. 이 일반 교실 일단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고 있어요. 일반 교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교실이 유휴교실이 지금 부족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부족한 상황이고, 그걸 만약에 이 학교가 이 해밍턴 플레이스 신규 입주자들이 예를 들어서 300세대가 넘는데 이 아이들이 중동초를 갈 경우에 네. 그 전에 통학학교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지정이 되어서 그러면 지정이 될 때는 이미 공사가 이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지정이 돼서 여기에 네. 예,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학교 용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조항으로 학교 이 아파트를 신설할 때 건축할 때 교육청과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학구를 부곡초로 해놨기 때문에 이 그 용지부담금이라든가 기부채납 부분이 면제가 됐던 부분이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중동초등학교로 학구를 조정해서 바로 앞에 있는 학교로 조정해서 중동초등학교로 통학학구를 만들어놨다면 네. 학교를 만들어놨다면 아마 그때 당시에 이 학교용지 부담금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그것을 기부채납으로 어떻게 교실을 증개축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배정 문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아파트를 선택할 때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 굉장히 학군을 중요하게 봤을 텐데요. 신규 아파트인 만큼 입주자들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이 초등학교에 갈 것이라는 걸 알고 분양받은 거겠죠? 다 알고 하겠죠. 저도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 그런 학군을 보고 이제 이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충분히 알았으라 봅니다. 이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개발 이전에 이제 부곡초가 이제 통합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중동초는 아까 지적한 대로 이제 입주민들 팰리스 카운트 입주민을 위한 BTL 방식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팰리스 카운트 입주민들이나 중동초 학부모들이 자기들 자녀들만 중동초로 보내야 된다라는 입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부곡초까지의 거리가 이제 멀기 때문에 이제 또 인근 중동초로 학군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또 특히 이제 저학년, 네. 또 그 내년 신입생만이라도 중동초로 학교를 다니게끔 해달라고 이제 호소하는 것도 충분히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입주민들의 어떤 주장도 충분히 뭐 검토해야 될 만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저학년만 입학시켜준다고 해도 예. 고학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갈 수도 없는 거고 신입생은 매년 늘어날 텐데 저학년만 입학시켜주는 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만큼 학생 수가 감소한답니다. 이제 2022년부터 차츰 학생 수가 이제 중동초도 감소하고 2024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파악한 자료로는 2024년도부터는 일부 이제 학생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변경을 해주면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구해서 변경을 해준다면 일관성에 문제가 있죠. 그 전에 이제 하지만 이 제대로 보여야 될 게 뭐냐면 대처해야 될 게 학생 수용 교육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근린 주택을 지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00세대, 3,000세대, 4,000세대 이상 지을 경우에는 학교를 신설해야 됩니다. 네. 300세대 이상은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협의를 교육청과 의무로 해야 됩니다. 100세대에서 300세대 사이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통보를 하면 면제를 해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학교 수용 능력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학생 수가 어떤 아파트가 들어서든 간에 그 지역의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을 예측을 이제 몇 년 전에 하는 거죠. 갑자기 이사 오는 것은 뭐 그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고 또 많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건 뭐 이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고, 신축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수용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예. 이렇게 세울 때 예측을 잘못하면 당연히 요구가 들어오겠죠. 네. 그게 이제 그럴 때는 행정이 일관적인 것도 문제지만 행정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뭐랄까요,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좀 힘들어지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면, 또 안전하지 못하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기존의 중동초하고 지금 부곡초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동초등학교가 올해는 내년 2년 후에는 학급이 어느 정도 조금 일반 교실이 유휴교실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교육청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또 다른 운영 계획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학교에서 다른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유휴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부 써자. 이렇게 또 요구하는 것도 학교의 교육 환경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학교장과 또 학부모들과 또 지역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재개발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이런 학교 배정 문제가 늘 논란이 되는데요. 이런 사례가 부천에서 처음은 아니죠? 예, 있었습니다. 부천 이부 트레지움 2단지 입주민들이 이제 초등학교 배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네. 이곳 초등학생들은 통구역은 약대초입니다. 이제 중학교는 이제 중흥중인데요. 거리는 약대초까지 525m, 이제 중흥초까지는 420m, 한 100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에도 약대초등학교까지 통학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제 횡단보도도 건너되고 단독주택을 지나는 어떤 통학로가 전부 이제 양쪽에 주차로 인해서 학생들이 인도가 없습니다. 그 주차 차량을 해짓고 이제 다녀야 되는 통학 불편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도교육청이 부천시에 일방 통행로 지정과 또 안전 펜스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반 통행로 지정은 사실 이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일반 통행로를 지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주차 불편이 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거고요. 또 중학교 이제 배정 문제도 이제 민원이 있었습니다. 중동의 내미안 이제 아파트인데 이제 부천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하고 이들이 이제 최대한 근거리 배정원 해달라 중학교를 했는데 부천시는 사실은 상대적인 근거리 배정 원칙인데 이게 이제 무시되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감사에 지적돼서 2022년도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되리라 보는데 중학교와 초등학교 이제 일부 이제 학교에서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이제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모든 사례들이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교육지원청으로서는 좀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학교 배정구역의 원칙은 말씀하신 대로 근거리 배정 원칙인데 이번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근거리 배정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 부분 이제 과거에 발생된 거잖아요. 그거 지금 입주 당시에 바로 지금 닥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그때 당시에 그 통학 학구를 중동초로 했더라면 지금 이게 300세대 이상이거든요. 3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학교 용지 법에 의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교육청이 분명히 이 시행사하고 협의를 했을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여기 중동 힐스테이도 마찬가지로 부명초와 시행사와 교육청이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부 체납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부명초등학교에다가 다목적관을 신설해서 거기에다가 일반 교실을 넣었거든요. 네. 이런 과정들을 밟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이 지금 생략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국적으로 통학학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그 관계 학부모와 학생 또 그 교육청과 이렇게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세광 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해법은 전체 통합구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불가능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동초 학부모와 팰리스 카운티 입주민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신입생만이라도 사실은 중동초에 배정한다면 최소한의 어떤 민원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